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회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기본 개념은 이쪽에 써놨고요. 도형도 선생님이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체의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회전체의 뜻은 뭘까요? 회전은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려서 얻어지는 입체 도형을 우리가 쉽게 회전체라고 합니다. 회전, 즉 돌려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도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돌리는 거예요. 이걸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일단 회전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써놨는데 선생님이 보면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회전해서 얻을 수 있는 입체 도형이 즉 회전체가 원뿔이 됩니다. 다시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돌려서 얻을 수 있는 입체 도형이 뭐라고요? 원뿔이에요. 그러면 직사각형은 뭘까요? 원기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원은 뭐가 되겠어요? 구가 되겠죠. 사다리꼴은 우리가 원뿔대가 되겠고요. 부채꼴,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은 반구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렇게 회전체, 그 다음 요 옆에는 우리가 단면의 모양을 또 공부를 할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1회전에서 얻을 수 있는 입체 도형이 뭐라고? 원뿔, 직사각형은 원기둥, 반원은 구, 그 다음 사다리꼴은 원뿔대, 그 다음에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은 반구.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좌우좌우 회전해서 입체도형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잘라 보려고 합니다. 자,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 볼 거예요. 회전축이 가운데에 지나가죠. 그래서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랐을 때 이 칼이 지나간 자리, 즉 단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잘랐다고 하니까 이렇게 반쪽에 삼각형을 그려놔요. 우리가 수박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수박을 여름에 갖고 와서 자르면 그 모양이, 그 단면의 모양이 어때요? 원이 나오죠. 원이 나오지, 반쪽만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항상 이 전체의 모양, 이 전체의 모양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이등변 삼각형.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기둥도 그대로 이 전체 모양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반쪽만 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회전체를 만들고 나서는 이 전체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을 그려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의 지름을 지났을 때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것도 반쪽만 그리지 마시고 원뿔 때는 항상 사다리꼴 이렇게 반쪽도 완성해서 그려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반원. 자, 이거는 단면의 모양이에요. 단면. 어떻게 잘랐을 때 단면의 모양일까요? 회전축을 품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또 얘기하는데 원. 자,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원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는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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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양이 다 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우리가 항상 원의 단면의 모양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의 모양은 도형에 관계없이 항상 단면의 모양이 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전축을 포함했어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는 우리가 합동인 선대칭 도형이다. 즉, 요 반쪽만 그리지 말고 요거랑 같은 우리가 대칭이 되는 똑같은 도형을 하나 그려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려지면 우리가 단면의 모양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우리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선대칭을 그려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해서 그려주면 우리가 단면의 모양을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요 과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요 과정을 어떤 사람은요, 회전체를 만들고 났는데도 이 모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전체를 만들기 전에 평면 도형이에요. 평면 도형. 자, 다시 한번. 이건 회전체를 만들기 전에 평면 도형이고요. 이건 회전체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의 모양을 이렇게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방향에 따라서도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는 회전체는 다 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면의 모양이 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은 어떤 도형인가요? 아니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어떤 모양일까요? 이런 거 우리가 잘 이해하셔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억하셨죠? 자, 직각삼각형은 뭐라 그랬죠? 직각삼각형은 이래전 했을 때 얻어지는 게 뭐라고요? 원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직사각형을 이래전 했어요. 그러면 얻어지는 도형은 뭐죠? 원기둥이 되겠죠. 원기둥.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다리꼴. 사다리꼴도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고 그 다음 이런 모양. 이 사다리꼴은 원뿔대 회전체의 모양입니다. 원뿔대. 그 다음 반원은요. 반원은 어떻게 됐죠? 반원은 우리가 구가 되겠죠. 그 다음 부채꼴. 그런데 중심각이 몇 도였어요? 중심각이 90도일 때 우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반구가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직각삼각형은 원뿔, 직사각형은 원기둥, 사다리꼴은 원뿔대, 반원은 구. 그 다음 부채꼴, 즉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은 반구가 나왔어요. 자,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다른 모양이에요. 자, 직사각형은 그려볼까요? 직사각형. 그런데 직사각형이 아까는 회전축과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대처럼 그려서 이렇게 모양까지도 다 완성할 수 있었는데 요번엔 회전축과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회전체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이걸 밑에다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선대층을 그려보라 그랬잖아요. 선대층을 그리고 이걸 뭘로 연결해요? 원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구멍이 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원기둥은 원기둥 맞아요. 직사각형은 원기둥은 맞는데 회전축과 떨어져 있어요. 이 축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구멍이 나요. 요만큼의 공간
또 요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두루마리 휴지. 우리가 화장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회전축과 떨어져 있다. 그러면 가운데에 구멍이 우리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일단은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런 모양. 그러면 어떤 모양일까? 회전체가 이렇게 선대칭을 그려보고 회전했으니까 이렇게 원 모양을 그리면 우리가 회전체를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떨어져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모양인지 잘 모르면 선대칭을 먼저 그려보세요. 그리고 원을 그리세요. 원을 그리고 원을 그리면 우리가 대충 그릴 수 있어요. 이걸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이쪽 부분은 구멍이 난 부분이니까 점선. 그래서 선대칭을 그려서 위아래 원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입체 도형을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생기는 게 회전체가 아니라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두 바퀴 돌려도 상관없이 회전해서 얻어지는 게 회전체이기 때문에 그거만 잘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작은 원이 있어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을 거예요. 이게 댕글댕글댕글댕글댕글댕글 돌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좀 있죠? 자, 이렇게 도너츠 옛날에 도너츠 많이 먹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작은 원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우리가 도너츠 모양이 됩니다. 그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단면의 모양이 원이다. 이건 단면이에요. 단면의 모양. 자,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수직자가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그냥 원 써주면 돼요. 다시 회전축의 수직으로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원입니다. 100%예요. 그 다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합동인 선대칭 도형이다. 아까처럼 선대칭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위아래 원으로 그려서 완성하시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회전체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면 도형이 우리가 회전체가 되는 모양, 그것도 다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또 나와요. 자, 원뿔이 있는데 원뿔에서 나올 수 있는 단면의 모양이 아닌 거 이렇게. 그러면 잘 몰라요. 자, 일단은 우리가 회전축을 잘랐을 때는 무슨 모양이 나오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죠. 모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두 번째는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원이라 그랬으니까 원 모양이 나오겠죠. 수직으로 자르면.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칼이 지나간 자리. 그러면 세 번째 무슨 모양이 생기냐면 손톱 모양 같은 거. 이런 모양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또 여기서 자를 때 꼭 수직으로 안 자르고 이렇게 비스듬히 자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타원형이 나왔죠. 타원형. 그래서 타원형도 나올 수 있고 손톱 모양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원도 나올 수 있고 이등변 삼각형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자르면 어떻게 해요?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다. 수직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원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것들도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것만 배웠다고 해서 또 이걸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방향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타원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요 밑면에 이렇게 밑면을 꼭 거치면 항상 손톱 모양의 단면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회전체를 배웠는데 평면 도형을 회전해서 회전체를 만들고, 또 잘라서 단면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자, 우리가 평면 도형을 우리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전해서 원뿔을 얻었고요. 이거를 우리가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자르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 수직으로 자르면 어떤 모양이 나왔죠? 원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을 배웠습니다. 평면 도형을 우리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해서 얻어지는 도형이 회전체였고요. 그 회전체를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잘랐을 때 단면의 모양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잘랐을 때와 수직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의 모양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뿔에서 여러 다른 방향도 있었지만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우리 친구들 늦게까지 우리가 공부하느냐고 매일매일 힘든데, 우리가 진도를 이렇게 나가고 또 그 다음 또 새로운 걸 배우고, 이런 알매의 기쁨도 있습니다. 수학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세요.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